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주식 공부를 해왔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주식 공부를 하거나 투자 매매 방법은 투자자가 1000명이면 방법이 1000가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저거에 맞다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의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뭐 데이 트레이닝, 스윙, 뭐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기타 투자 방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떤 투자냐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결론만 얘기 드리면은 개인마다 내리는 정의가 다 다릅니다. 데이 트레이닝은 뭐 스캘핑 단타까지가 데이 트레이닝이고 스윙은 오버나잇부터 약 2주 정도. 단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1년 미만, 어떤 사람은 1개월에서 2개월, 어떤 사람은 단타가 단기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투자는 1년에서 5년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3에서 6개월 혹은 그 이상을 중기 투자다. 그리고 스윙부터는 중기 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는 뭐 5년 이상이다. 혹은 가치 투자, 성장주 투자를 하는 게 장기 투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뭐 그 이외의 다양한 투자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단기, 중기, 장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본인의 매매 방법을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종류는 일단 데이 트레이닝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종류가 스캘핑, 초단위나 이제 몇 호가 단위 이런 틱 단위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스캘핑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눌림목 매매 당일 기준으로 돌파 매매, 투매 매매 하는 게 저는 단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나잇이나 혹은 종가 매매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데이 트레이닝이나 스윙의 한 중간 정도 되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스윙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 뭐 20선 지지나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하는 게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스윙도 단기 매매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주지표와 재료 같은 것들을 활용한 단기간에 매매를 끝내는 매매가 단기 매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중기 매매는 역시나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그런 지금 성장해 나가는 사업군에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A라는 섹터가 가고 내일은 B라는 섹터가 가고 뭐 다음 주에는 C라는 섹터가 갈 수가 있는데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재료가 아직까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짧은 기간 20선 지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모아 갔을 때 이 종목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기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매매는 기간으로 역시 저는 보지 않고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혹은 배당 같은 것들을 보고 사모아 갈 수 있는 종목을 장기 매매한다고 보고요. 꾸준한 배당이나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성전자, KTNG,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은 팔 필요가 없다. 무조건 사모아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견에 약간 반대표를 던지고요. 아무리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도 분명히 급등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는 적당히 모두 다 익절을 해도 괜찮고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를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이제 공모주 같은 거나 또 뭐 퀀트 매매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논외로 두고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인의 상황이나 투자의 목적에 따라 여기에 대한 비중은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방법 말고는 전부 다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채널에 약간 종교처럼 빠져든 사람들은 그래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돼.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야라고 같이 단정을 지으면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을 많이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매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 수위가 낮다. 그래서 주가 조작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그 회계 조작이나 아니면 횡령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패 위험이 높은 시장이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성장하는데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것들은 계속 하락하는 요거는 저도 조금 불만인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한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인데 요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가치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투기꾼이고 언젠가는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의 이제 졸리 대표가 있죠. 이 사람은 분명히 매매하는 방법이나 가르치는 원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하나 테마를 보고 거래량을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투기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포지션을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모으면 그럼 무조건 성공을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코스피 3,300을 찍고 삼성전자가 96,000원 정도까지 갔었죠. 갔을 때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대부분 야 그래도 삼성전자 지금은 오버슈팅이 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익절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은 지금 7만원 6만원대 왔을 때 그만큼 다시 사모으면은 100주 살 걸 가지고 130주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삼성전자도 과거를 봤을 때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이 있었고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3년 정도의 조정 기간을 가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조건 사모아 가라. 내가 샀는 종목은 팔 생각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세력의 패턴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혹은 정말 700억 미만의 저평가되는 기업 중에 기업 탐방도 가고 그 기업이 정말 어떤 것들을 만들고 어디에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10배거 이상 뭐 30배 50배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놓고 기다린다.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다 성공했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부정하지는 말자. 자 그러면은 어떤 투자가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가장 교과서적인 모습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투자는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를 봤을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의 비율이 2대 3대 5 정도가 되면은 일단은 가장 교과서적인 모습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현금, 달러, 채권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책 같은 거는 어디 보면은 비행기나 새 모양을 가지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많이 얘기합니다. 자, 비행기 같은 경우에 머리가 이제 단기 투자에 해당을 하고요. 날개가 중기 투자, 몸통이 장기 투자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몸통에 있는 50%의 비율, 투자를 하고 있는 금액 중에 50% 비율은 장기 투자에 두고, 그리고 날개는 중기 투자, 그리고 단기 투자를 뒀을 때 어떤 장이 우상향할 때는 장기 투자도 큰 성장을 할 거고, 그러면은 나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2대 3대 5로 구성을 하고, 단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막 손해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0%의 비중이 5%까지 떨어지면은 몸통이나 날개 쪽에서 플러스 수익 낳는 것들을 다시 재분배를 해서 단기 투자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 전체 시드를 다 투자를 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혹은 달러로
달러도 충분히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 혹은 또 채권으로 비중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그림도 결국은 예시일 뿐이지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들어오는 수익, 그리고 뭐 다른 여건에 따라, 그리고 혹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이 현금 보유의 비중이 8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 투자의 목적은 노후를 준비한다.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맞이해서 이제 파이어족이 되는 게 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초기에는 개인 상황에 맞춰서 단기, 중기, 장기 투자를 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후에는 결국은 졸리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단기 투자는 최대한 배제를 하면서 중장기 투자로 돈을 벌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예시를 뒤에서 들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재산을 몰빵 투자하는 거는 절대 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빚내서 몰빵하는 투자는 물론 한두 번 잘못 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엇박이 한번 나는 순간 급속도로 자산이 줄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리딩은 절대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리딩을 받는 순간 이 사람들은 당장 어떠한 어제 내가 추천했던 종목이 오늘 20% 갔다 15% 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등주 위주의 종목 선정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련돼서도 뭐 이야기해 주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급등주만 싸지르는 그런 데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리딩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1년에 가입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1년 동안 종목을 스스로 찾아서 투자를 하고 뭐 이런 투자 저런 투자를 해보고 이 300만 원을 차라리 잃어버리겠다라는 잃더라도 수업비라고 생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차라리 투자를 하십시오. 그게 결국에는 본인에게 훨씬 더 많이 남는 장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전에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는 본인에게 맞게끔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그냥 받고 있는 백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용돈을 주고 있어요. 이 백수는 취업 준비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부모님이 50만 원의 용돈을 준다면은 내가 이 50만 원을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2대 3대 5를 해서 1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그리고 뭐 25만 원은 같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남는 거는 15만 원인가요? 15만 원은 뭐 중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요것도 결국 크게 와닿지를 않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낮으면은 이렇게 와닿는 게 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졸리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 50만 원을 받아가 생활비도 써야 되겠네요. 뭐 30만 원 정도는 뭐 아껴서 남겼습니다. 이 30만 원을 매달 어디가에 종목에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큰 부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게끔 하고, 이런 백수라고 하면은 주식 처음 시작을 할 때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실전 경험은 조금은 단기로 쌓아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회초년생 중에 실제로 받고 있는 거는 200만 원 초중반이지만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얹혀 살면서 생활비가 잘 안 나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용돈 쓸 거 쓰고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가 남는다면 한 100만 원 정도는 이제 가치 투자에 한번 투자를 해보고, 50만 원 중에 30만 원은 뭐 중장기, 20만 원은 뭐 단타를 쳐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어느 정도 매매를 하고 다양한 자기한테 맞는 매매 방법을 습득해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30대 뭐 초중반 중후반 정도 가서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부부가 되면은 이제 아파트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대출금 나갈 거고요. 뭐 거기 맞춰서 차도 샀다고 하면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와이프와
나의 보험비 같은 것들도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부부와 이제 와이프랑 맞벌이라고 하면은 벌이가 조금 나을 건데 뭐 와이프가 임신을 하면서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고 또 임신을 하고 아기가 나오면은 아이에 대한 또 나름대로 준비해 줘야 되는 비용 그리고 생활비에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일하고 있는 사람이 20대 중후반의 실수령액이 200만 원 중후반이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 금액을 다 쓰고도 생활비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안 맞고 하다못해 10만 원, 20만 원 정도라도 남겨서 내가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단기 투자라도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월급이 개인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는 받는다. 그래서 쓸 거 다 쓰고 뭐 200에서 300만 원 정도까지 생활비를 아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중장기 투자에 좀 많은 비중을 싣고 어느 정도는 중기 투자 그리고 단기 투자에 금액을 사용하면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겠죠. 백수는 백수인데 부모님이 금수저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뭐 노후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겠죠. 하지만 조금 깨어있는 금수저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은 백수지만 나중에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20억, 30억이 있어. 그러면은 푼돈이라도 가치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나중에 물려받게 되면은 공부해놓고 터득했는 포트폴리오만 잘 짜놔도 자연스럽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어디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맞는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고 절대 단기 투자는 잘못됐다, 장기 투자는 잘못됐다 이런 식의 이제 편협한 시각은 버리시고 투자 공부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디에 있냐? 저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결혼도 했고 아파트 한 채 마련을 해서 대출만 1억 9,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달에 한 76만 원 정도 원금하고 이자가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30년 동안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대로 살다 보면 이걸 다 갚기 전에 정년이 오겠죠. 정년이 오면서 나중에 못 갚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를 위해서 단기 매매도 해야 되고 중기 매매도 하고 장기 투자도 해야 됩니다. 저는 공모주를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높아졌고 공모주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매매법을 사실 크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공부했는 거라고는 최근에 6개월 쉬면서 했던 공부가 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코로나에서 3,300을 찍을 동안에 계속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었죠. 그때 그거를 한 종목 잘 담궜으면은 차라리 2배, 3배 갈 수도 있었겠지만 공모주를 하면서도 나름 괜찮은 수익을 벌고 있었고요. 외벌이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공모주를 통해서 돈을 버니까 또이또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이 크게 늘진 않았지만 다행인 거는 그 덕분에 하락하는 장에서도 손해를 본 게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매매했는 거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모주 같은 것들을 하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상태고 지금 시장이 더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뭐 지금이 바닥이란 얘기가 있지만 저는 현금 비중이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이 하락장이 끝났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잘 사놓으면은 분명히 크게 중장기 투자로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 매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전체 재산의 80% 정도를 아직까지 현금으로만 들고 있고 앞으로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하면서 이거는 점점 장기 투자와 중기 투자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비중이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단타에서도 조금씩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승률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원칙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뭐 단기 투자에 사용되는 금액도 조금씩 늘려갈 생각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연습 매매하는 것들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은 앞에서 얘기 드리듯이
제 방법이 절대적으로 맞다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는 이게 안 맞네. 이거는 조금 맞네. 그리고 나는 요런 걸 넣으니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네. 하면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본인만의 매매를 전 세계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원칙과 매매 방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게 진짜로 막막한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제가 그냥 개념을 잡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장기 투자에서는 안전한 장기 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분석을 해서 계속 사모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 말고도 꾸준한 배당을 주는 기업도 있겠죠. 그런 걸로 특히 삼성전자, LG생활건강, KTNG, 맥커리 인프라 같은 이런 종목들 최근에는 다양한 리츠주도 포함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기업들은 재무제표, 기업 분석표 같은 것들, 기업 분석 리포트 같은 것들, 그리고 전자공시 같은 것들을 수시로 찾아보고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 매출을 발생하고 혹은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는가, 그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 4차 산업시대에 맞이해서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미래성을 보고 사모아가는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 중에 조금 더 공격적인 장기 투자가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요 내용이 요쪽으로도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회사가 규모가 작지만 혹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일치를 하고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장기 투자가 가능하겠죠. 과거에 테슬라하고 니콜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뭐 테슬라가 물론 이제 미래 사업 전기차의 대장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 적자가 나 있었어요. 그때 누구는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봤을 거고 누구는 거짓말이다, 사기다, 고평가다, 거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콜라도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 테슬라를 계속 사모아 갔던 사람은 성장 가능한 장기 기업에 투자를 했는 결과가 됐는 거고 니콜라를 사모아 갔던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 반토막, 뭐 8분의 1토막까지도 났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장기 투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모아 가는 건 아니고 그 시대의 흐름, 방향성, 거기에 계속 부합한지 안 한지를 보고 아니다 싶을 때는 충분히 비중 조절, 익절,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삼성전자도 과하게 슈팅이 나왔을 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사는 게 아니고 다시 팔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9만원, 9만 6천원 갔을 때 무조건 좋다고 얘기했는 사람이 10억을 여기서 샀습니다. 근데 월급은 실제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얘가 지금 6만원 왔을 때 월급에서 생활비 쓸 거 다 쓰고 한 달에 50만원씩 사모아 간다고 해가지고 과연 단기간에 이 종목을 내가 본전까지 갈 수 있냐고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여기서 그래 성장 가능한 기업이야 하고 1000만원치 샀습니다. 근데 내가 월급이 500이에요. 얘가 떨어졌을 때 한 달에 300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단가가 빨리 내려오니까 사모아 가도 괜찮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본인만의 매매 방법과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나 금리 변동, 시장의 흐름에 따라 충분히 손절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수익 실현, 비중 조절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중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핫한 재료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아직까지 재료가 죽지 않았고 충분히 조정 나온 종목들을 사가지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챙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기 투자와 장기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병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안전한 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떨 때는 테슬라가 중기 투자의 종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직후에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가 되겠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중기 투자를 할 때 충분히 저평가가 됐고 아직 가지고 있는 개발 중인 약이나 이런 것들이 실패가 아니고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부각이 된다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기 투자를 공부를 할 때 뭐 딴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는 섹터에서 단기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캔들 가격 이동 평균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이 그 세 캔들 가격 이동 평균선 그리고 거래량이 우리가 주지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일목균형표라든지 뭐 기타 보조 지표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 주지표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지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지표는 선택적으로 본인이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하다 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캔들 가격 이동 평균 거래량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매매를 굉장히 이제 자기만의 특별한 매매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캔들 가격 이동 평균 거래량을 안 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뭐 플러스 하나 뭐 호가창 정도 되겠죠. 근데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이것들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를 안 봐도 대충 흐름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나중에 다른 매매법으로 가고 이걸 버리더라도 일단은 공부를 하실 때 이거는 무조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내가 스스로 종목 선택을 하고 이제 실전 매매를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내가 차트, 캔들, 가격 이동 평균 같은 것들을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손절을 만들 수가 있고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씩 내가 5% 10% 수익 났을 때 1,000만원 투자했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욕심 다 버리시고요. 무조건 2주, 4주 혹은 20만원으로만 10만원으로만 해서 몇 프로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시고 나중에는 그거를 토대로 금액만 키워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보통 하시는 분들이 한 옷가당 얼마씩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한 4,500만원 정도 사이에서 단타를 많이 치더라고요. 뭐 물론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큰 종목도 단타 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막 1억, 2억씩도 단타를 치기는 칩니다. 하지만 이런 선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단타를 굴릴 수 있는 시드가 확보가 된다면은 그때는 알아서 내가 여기서 5% 수익을 내던 사람이 여기서 5% 수익을 자연스럽게 낼 수 있게 되면 알아서 돈은 벌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지금은 원칙과 매매 방법을 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는 솔직히 가기가 쉬워요. 주지표 같은 것들 이용해서 하기는 쉬운데 많은 관심 종목들을 만들고 나면은 이 중에서 막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제가 만든 관심 종목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내가 그래 얘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사면은 안 가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재료를 잘 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최근 제가 복귀하고 재료를 보고 종목 선정하는 걸 연습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샀는 종목들은 하루 이틀 만에 반응이 나와서 뭐 5% 어떤 경우에 3% 이렇게 수익을 냈었거든요. 저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계속 그걸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보통 이제 종가 매매 다 와서 한번 분석을 하고 그때쯤 한번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 시가에 판다든지 아니면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세 포착 주문을 해서 손절가를 잡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계속 컨텐츠를 하면서 이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지표를 공부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매매법을 유튜브에서 보고 나면은 자 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지지받고 올라가죠. 다른 종목도 보여줍니다. 자 얘도 지지받고 올라가죠. 나는 반대로 그런 패턴이 나왔는데 하락했는 것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 생각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재료 같은 것들을 보는 거는 공부 처음에 할 때 주지표 공부를 할 때부터
같이 보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주지표 같은 거 타고 재료 분석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반대로 갑자기 재료 소멸이 되면서 큰 하락을 할 때가 많습니다. 손절을 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요.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절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사료, 곡물, 철강, 구리, 식품 가격이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잠깐 눌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사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은 추세가 나오지만 절대 매매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곡물, 철강, 구리, 그리고 닭고기, 육류,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음료 제품 같은 것들, 그런 애들 중에 이제 가격이 올라갔다가 적당히 조정 나오고 이쁜 캔들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을 구분하고 있고요. 사료라는 테마에서 나중에 급락이 나오고 얘들이 돈이 나오게 되면은 이 돈이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하고 공부했던 종목에서 어디로 돈이 들어오는지를 보고 거기서 맞춰서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재료를 보고 매매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이 재료들이 전체가 다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원전, 탄소 배출, 바이오, 전기차, 수소차, OTT 로봇, AI 같은 쪽으로 또 돈이 들어오면은 이쪽에서 또 대장주, 주도주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때 매매를 하게 되면은 큰 또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는 거를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잊혀졌지만 옛날에 핫했던 종목들,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5G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시 이런 관심 테마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업종을 분류하고 어떤 테마,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시드가 커진다고 하면은 이제 단타가 아까 얘기 드렸던 1,000만원에서 이제 4,500만원 정도 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고, 그리고 이제 비중으로 늘기는 할 거예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원으로 단타를 치고 있고, 조만간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늘릴 겁니다. 그리고 100만원에서도 제 원칙이 지켜진다면 이제 300으로 갈 거고 500으로 갈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700, 1001에 가든지 아니면 바로 1000으로 가든지 하면서 제 승률이 계속 나온다라는 걸 보면서 시드를 늘릴 생각이고요. 분명히 20만원으로는 잘 됐지만 300만원 가니까 심리가 흔들려서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최소 4,500까지는 늘리는 게 제 목표인 거고요. 분명히 얘가 이제 500, 700, 1000 단위가 됐을 때는 그때는 5% 먹어도 수십만원 단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중기, 장기 비중을 늘려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수익 나면은 바로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상승할 때는 계속 현금을 모으고 있다가 시장이 하락할 때 요거를 쪼개서 중기, 장기로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환율 같은 게 보통 올라갈 때 우리 주가가 시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외국인이 이탈하면서. 그리고 이 올라갔던 환율이 하락을 하면 시장이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은 한국에 사는 입장으로서는 환율이 떨어질 때 얘가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을 챙기고, 특정 환율 이하가 됐을 때 제가 지금은 달러를 해외 주식을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환율이 높아가지고. 이게 그 상황이 되면은 이 금액을 이제 그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외 투자로 들어갈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해외 주식 투자를 했는 금액을 다시 환전을 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저는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짤 생각이고,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또 이 단기 투자를 하고 있는 비중을 확 줄이고 중장기 투자로 배당,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버는 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방법은 정말 일반적인 방법들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계속 돈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제가 못 봤던 뭔가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두 사람의 채널만 보시는 게 아니고 또 그 내한테 맞는 채널을 계속 빠지지 않고 챙겨 보시다가, 또 새로운 거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관점을 알기 위해서 그 채널을 또 계속 챙겨 보시고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많은 매매 방법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제 개인적인 매매 방법 및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분명히 저도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실전 매매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깨달아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꼭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5년 뒤에는 같이 한 달에 몇 백씩 벌 수 있는, 몇 천씩 벌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굉장히 길게 됐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꼭 함께 성투합시다. 감사합니다.